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차츰차츰 회복해가는 우리 증시입니다. 네. 이 거래소는 외국인이 또 팔고 있어서 크게는 못 가는데요.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이제 또 매수 우위로 돌려놨죠. 네. 조금씩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이 사야 돼요. 네. 자, 어쨌든 간 시장은 이렇고, 오늘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 AI, 이쪽 테마가 에너지를 확짝 뿜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수익을 같이 뿜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점심 먹고 1시부터 2시입니다. 여러분의 종목들을 진단해드리는 이 랭킹쇼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종목의 광명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와가지고 하늘은 흐리지만 네. 오늘 랭킹쇼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맑은 날씨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어떤 분들이 와 계셨냐 보면 지금 930명 계시는데요. 잠깐만요. 우리 춘봉님이 네. 진행자들 이렇게 놀리는데 맛이 들리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많이 가져가세요. 많이 광고할 때 유창호 앵커 표정이 너무 웃기다. 아, 예전 한 3, 4년 전만 해도 유창호 앵커 저런 표현력, 연출력이 안 됐었는데. 저렇게까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근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나 근데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많이 뻔뻔해졌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렇게까지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잘했어. 진짜 너무 잘. 네. 앞으로의 광고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왜 기대하라 그래요? 또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 혹시 또 뭐 나올지 알아요? 저도 지금 약간 뭔가 좀 기획 중인데 무섭습니다. 어떤 게 나올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되면 점점 서로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지고 뭐고 이제 아나운서인지 MC인지 모를 정도로. 자, 그리고 네. 정희백님 오셨네요. 오늘 앵커님들 흑과 백이네요. 바로 네.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이 멘트는 참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검은 셔츠를 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자주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아주 뭐 실제로 보면 아주 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딱 만들어진 몸이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네, 그리고 아라랑님 보니까요. 날씨가 좋다고요? 아라랑님은 좀 어디 계시길래 지금 서울에는 비가 꽤 많이 내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역별로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종목을 또 올려주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초반에 종목을 올려주셔야 이 선택 당할 확률이 높아졌다. 자, 실시간 종목 상담입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유튜브 종목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전화 주시면 그게 더 좋아요. 자, 그리고 매수 문의도 받고 있죠. 여러분, 이 종목 매수할까요 말까요 하는 질문도 가능하니까 네.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림파파님 오셨네요. 처음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하림파파님 그림이 참 예쁘군요. 앞으로도 자주 랭킹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 모시기 전에 오늘의 랭킹 주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의 랭킹은 어떻게 됐을지 일단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로버트 줄리어스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여러분, 오펜하이머 요즘에 영화 난리 났죠? 네, 맞아요. 영화 재밌다고.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면 네. 원자폭탄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 8월 29일 오늘 날짜가요. 국제 핵실험 반대 날이거든요. 자,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핵분열하는 수익률 기원 특집이죠. 다음 핵무기 중 가장 큰 파괴력을 보인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자폭탄, 핵폭탄이라는 것, 핵무기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이고 네. 이게 터지면 안 될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경각심을 더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정말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핵무기들인데요. 자, 아마 낯선 이름도 있겠고 아마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진짜 이거는 하나도 모르나 봐요. 지금 네. 어떤 폭탄인지 읽어도 뭔 폭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러시아의 짜르본바? 짜르본바? 아니, 저건 처음 들어. 오히려 리틀보이를 처음 좀 약간 익숙하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리틀보이나 팬맨 이 두 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오펜하이머가 핵무기 만들려고 그걸 만든 게 아닐 텐데 네. 참 씁쓸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역시 뭐 미국과 러시아로 되어 있는데 이 핵무기 중에서 가장 큰 파괴력을 보였던 핵무기 여러분이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일단 투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1등을 뽑아주시고요. 종목 진단을 하나씩 하면서 5위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30분을 담당해 주실 분, 자,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전문가님과 갈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전문가님 뭐 핵 이런 거 안 여쭤보는 게 좋겠죠?
아니요, 뭐, 오. 안 물어보신 고맙죠. 안 물어보는 거 반전을 이렇게 주시네요. 그래서 눈치껏 안 물어본 겁니다. 핵반전. 핵반전입니다. 네. 좋아요. 오늘 주식 가자님께서 처음을 SK케미칼로 끊어주십니다. 네. 6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입니다. SK케미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모멘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가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목표가도 궁금하고, 그리고 목표가가 만약 안 된다면 본전에서 탈출 가능성은 있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전문가님, SK케미칼 어떻게 볼까요? 자,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를 많이 받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올해 들어서 이 시장의 쏠림 현상이 워낙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뭐 반도체 섹터나 2차 전지 쪽 뭐 이런 쪽 말고는 뭐 어떤 모멘텀들이 잘 약발이 잘 안 먹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기업은 뭐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뭐 향후에 친환경 관련해 갖고 이 뭐 재활용 플라스틱 같은 것들 뭐 요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고요. 뭐 실적 부분에 비해서 이 주가 자체도 그렇게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조금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조그만 구멍가게가 아니니까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되리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 움직임을 제가 주봉을 좀 이렇게 켜놨는데요. 이때 작년 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지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뭐 작년부터 시작해 갖고 올해도 뭐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하나도 못 쓰고 계속 밀리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좀 대입을 해보면 현재 상태는 조금 뭐 바닥권에 근접한 뭐 그런 가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뭐 되게 많이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대량 거래가 좀 터졌던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강하게 좀 밀어버린 모습이었는데, 자, 이 부분은 돌파되기가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지금 반등 시도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7월 26일 날 59,300원을 저점을 찍고요. 그리고 저점 근처 테스트를 한번 했죠. 그리고 좀 반등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뭐 추가로 좀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62평선이 위치한 자리, 그 자리가 좀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가격으로 따지면 뭐 한 67,000원대 정도, 그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약간은 부족합니다.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첫째, 아주 긴 관점으로 뭐 경기가 좀 회복되고 그런 국면까지 기다린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위로 충분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뭐 경기에 대해서도 설왕설래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어제는 플러스 5%에서 뭐 1%까지 밀리더니 오늘은 1%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증시가 되게 널뛰기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향후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되려면 뭐 완전히 좀 이렇게 완연하게 느끼려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는 좀 지나야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면 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훨씬 더 위에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계는 62평선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가격은 67,000원대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이렇게 내년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면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시다라면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62평선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주식 가자님께서 SK케미칼 올리셨는데 아무래도 케미칼 전방이죠. 전방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가 좀 나아져야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렸었고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최대한 손실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카스님께서 종목 진다 많이 기다리고 계십시오. 박카스님 좋네요. 네, 종목을 좀 많이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그냥 막 던져드리면 전문가께 네. 준비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퀄리티 끌어주면 100개, 네. 1000개 한들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저희가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점점 더 퀄리티를 높여가는 랭킹쇼인데요. 자, 이자필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 뚱이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 종목 KEC인데, 이거 최근 흐름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밀리네요. 네, 매수 가격이 1,83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익은 볼 수 있을까요? 흑흑흑 조언 부탁드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실 만한 게 최근 차트 흐름 보시면요. 네. 주가가 자꾸 좀 밑으로만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신 거죠. 일단 뭐 1,800원대 매수를 하셔서 현재는 1,666원인데요. 오늘 3%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손실권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KEC인데요. 이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뭐 요런 부분들은 차트에 어떤 글자가 좀 써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셨다라면 지금 1,800원, 1,830원대, 뭐 그 전에 1,830원에 매수를 하셨는지, 근데,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저점이 1,900원대니까 지금 최근에 1,800원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딱 글자가 나온 게 있죠. 어떤 글자가 나왔냐 하면 유상증자 이렇게 나온 게 있죠. 자, 그 전에 여기는 권리락이 됐죠. 이때 유상증자 권리락을 해서 이때 뭐 청약을 하고 이때 유상신주가 새로 상장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실적 부분들도 되게 좋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무시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KC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 매출액도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상증자 물량들, 상장된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줬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인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뭐 요 근처 어디 요쯤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유상증자 물량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소화를 지금 뭐 한 달 가까이 됐으니까요. 뭐 어느 정도는 조금 소화가 됐다라고 봐야 될 텐데 또 그거를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어떤 뭐 특별한 재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기술적으로는 22평선이 이쪽에서 계속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죠. 이때부터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도 뭐 잠깐 돌파를 했다가 밀리는 모습이었고 여기서도 반등 나올 때 22평선에서 저항.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2평선은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돌파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한 1,900원 근처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돌파 여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주식이라는 게 꼭 위쪽으로 움직이라는 법이 없죠. 그리고 실적 부분이 되는 종목이다라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좋아지는 종목이다라면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요. 이 KC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안 되고 이익도 적자 전환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KC는 손절가도 좀 설정을 해드려야 될 텐데 지금 여기 주봉에서 보시더라도 그 전에
최근에 찍었던 가격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이 없죠. 이 가격이 1,545원, 이 가격이 가장 저점입니다. 자, 이 가격을 뚫고 내려간다면 신저가가 나오고, 바닥 밑에, 1층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 2층, 3층,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조금 반등이 나와서 22평선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1,900원 근처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래쪽 같은 경우도 1,545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을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일단 한번 손절을 감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말씀드린 가격대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KEC였습니다. 윗방향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아래로도 열려 있네요. 1,500원대 이렇게 손절에 대한 구간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EC 이렇게 뚱이언니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박카스님의 의견을 듣고 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해결책을 꺼내주셨어요. 1시간 방송을 2시간으로 네, 늘려라. 아, 네. 좋아요. 2시간 가죠. 와, 역시 유청의 거는 힘이 넘칩니다. 네. 어차피 금요일에도 2시간씩 하잖아요.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걸 버티지 그걸 2시간씩 계속 해버리면 아이고. 네, 때를 기다리는 메스님께서도 2시간 강추 의견 나와 있는데요. 강추. 한번 저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네.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되세요? 라고 화장품인데, 네네. 23,100원에 10%. 최근에 8월 초에 좀 사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올라갈 때. 좋을 것 같다 하고 생각하고 샀는데, 네. 이게 좀 빠지네요. 그래서 내가. 그러게요. 근데 어제 오늘 좀 음봉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다시 좀 바닥 잡고 올라가는 그림도 나와서 그래서 어디까지 네. 이게 좀 손실을 안 볼 수 있는가, 참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네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네. 자, 이제 유커들도 돌아온다고 하는데 화장품 중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예. 네네. 네, 전문가님, 클리오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색조 화장 되게 잘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망 어떻습니까? 자, 이 클리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제가 종목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매번 좀 이렇게 자주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쫓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들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충동을 느끼곤 하는데요. 자, 그거를 좀 이렇게 억누를지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억누르시려면 대한민국에 주식이 2천 몇백 종목이 있는데 이것만 주식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쫓아가서 이렇게 사서 고점에 물린 경우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8월 초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손실 규모는 꽤 큰 겁니다. 이거 지금 3,000원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요. 3,000원까지는 아니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생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차분하게 좀 밑에서 좀 잡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고 밑에서 잡아서 주식도 장사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남는 거예요. 마진을 붙여서. 근데 비싸게 샀을 경우에는 마진을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죠. 자, 다행히 그런 부분들은 조금 트레이딩 매매할 때 약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고요. 자, 이 클리오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작년 매출이 2,7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200억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작년보다 매출액도 훨씬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다른 쪽들, 기존의 화장품 회사들, 이런 쪽들이 매출액도 이렇게 막 줄어들고 굉장히 고생하는 기간에도 이 클리오의 경우에는 계속 매출액도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는 그런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이런 성장세를 감안한다라면, 그리고 최근 분위기가 그런 것들이 있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하면서 중국인들이 노제팬 그런 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쪽으로 갈 일부 요커들도
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실적 부분들이 증가되는 상태에서 그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일단 뭐 지금 현 상태에서는 단기간에 빠지기도 너무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손절하고 빠져나가는 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좀 기다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부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클리오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매수하신 가격대가 일단 23,000원 근처시면 저항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이쪽에서도 그 가격 위에서 조금 저항을 받았던 그런 자리가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등은 가능하겠으되 자, 이 가격을 쉽게 뚫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확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그럴 것 같으니까 일단은 현재 상태에선 보유를 하시고요. 매수하신 가격 이상은 한 번 정도는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이상에서 좀 뭐 약간이라도 좀 차익이 남는다라면 그때 좀 팔고 나와서 다른 쪽으로 차분하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실적도 개선되고 감사합니다. 예, 좀 더 네. 매수가 살짝 넘어가면 잘 나오셔서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클리오인데 이게 실적도 잘 개선되고 네. 있고 또 일본 혐오 심리까지 딱 반영이 되지만 이게 또 어쨌든 낮을 때 사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네, 이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계속하고 왔는데요.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 주제 5위를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핵무기 중 가장 큰 파괴력을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국제 핵실험 반대 날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좀 가져보자 특집입니다. 5위 공개해 주시죠. 미국의 리틀보이입니다. 이게 바로요. 1945년 8월 6일에 네.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폭입니다. 그렇군요. TNT 폭약 있죠? 네. TNT 15킬로톤 분량의 파괴력을 보였던 그런 원자 폭탄이죠. TNT 폭탄 15킬로톤. 그러니까 15,000톤입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였던 실전에 사용된 인류 최초의 원폭이죠. 우라늄 원자를 이용한 원자 폭탄이었습니다. 미국의 리틀보이가 바로 5위에 랭크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4위부터 또 단위가 점점 커져갑니다. 4위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TNT가 그냥 TNT 폭탄이 터지면 파괴력을 부서지고 끝날 수 있지만 원자 폭탄은 이게 반사능. 그게 너무 맞아요. 심각하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피해가 정말 예. 말도 안 되게 큰일 크죠. 납니다, 진짜. 예. 자, 그럼 이런 재앙 같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제 저희 희망적인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갑니다. 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희망적인 거 봐요. 유튜브 아라랑님의 종목입니다. 네. 우리 정말 열혈 참여자분이시죠? 그렇죠. 아라랑님이 갖고 계신 게 이 반도체 부품 소재 쪽이네요. 원익 QNC입니다. 매수 가격이 26,350원에 8%거든요. 일단 지금 27,950원 매수가보다는 좀 올랐어요. 이 버릴까요? 가지고 가볼까요? 이 비리비리하네요. 비리비리하기 싫은 거예요. 네, 일단 반도체 쪽에 기대감을 갖고 매수를 하긴 하셨는데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얼마 전에 보여줬던 그런 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 그리고 가져간다면 엔비디아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 AI 원익 QNC 있죠. 이게 맞나? 이런 얘기도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원익 QNC입니다. 요거 희망적인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리비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주가라는 게 매일 팔딱팔딱 뛸 수는 없죠. 뭐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좀 비리비리하게 쉬는 구간도 있고,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주가의 속성입니다. 자, 시청자님, 이 원익 QNC를 팔고 어떤 종목을 사시게요? 자, 뭐 이거 팔고 뭐 이거보다 나은 종목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자, 이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 되게 좀 작년부터 시작해서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계속 성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나면서 내년에는요, 올해보다 더 좋을 거예요. 뭐 그리고 또 가끔 뭐 엔비디아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을 버리고 매수할 종목이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뭐 그 부분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 현재
뭐 저 계속해서 실적 부분들은 증가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부분들은 딱 한 가지죠. 현재 주가가 싼가 비싼가, 싼 가격인가 비싼 가격인가, 그 부분만 고려해 보면 될 텐데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7,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에 한 1,100억 벌었어요. 올해도 뭐 그 정도 수준이나 그거보다 약간 더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벌 것 같아요. 자, 제 프로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수페타시스가 시가총액이 6,000원일 때, 6,000억대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주가가 9,000원 초반, 뭐 그리고 야인시대에서 추천할 때는 10,000원 살짝 넘었던 10,090원 정도였고요. 그때 시가총액이 6,000억대였어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작년에 1,000억 벌었고 올해 1,000억 벌고 내년에는 더 벌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 원익 QNC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라면 그때 당시에 이수페타시스하고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런 종목을 버리고 어떤 종목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 매도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비리비리하지만 지금은 나중에 때가 되면 팔팔해질 테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없다 생각하고 꼭 쥐고 들고 한 내년 정도까지만 가시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주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익 QNC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 팔고 딱히 더 좋은 종목 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아라나님도 들으시면서 안심이 되셨나 보죠? 저도 원익이를 사랑해서 하셨는데 갑자기.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재필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원익 가자 이렇게 외쳐주셨는데요. 아주 전문가와 시청자의 합이 딱딱 맞는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고선 팔으셨어 봐봐요. 네. 내가 팔면 오른다고 또 그때 가서 얘기하시려고요. 자, 원익 QNC 봤고요. 네. 자, 이번에는 혁성맘님께서 올려주신 현대위아 보겠습니다. 아주 오늘 굵직하게 하나 오네요. 예, 오늘 견조합니다. 현대위아 1.4%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73,300원에 10%를 사신 게 문제가 잠깐. 되겠습니다. 매수가가 높네요. 이게 한 1년 들고 계셨습니까, 지금? 예, 거의 한 작년 78,900원이 9월이었으니까 작년. 그때 이후로는 매수가에 도달한 적이 없거든요. 네. 예. 앞으로 방향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계속 파네요. 자, 전문가님, 현대위아는 어떻게 좀 나올까요? 더 가지고 있어 볼까요? 자, 이것도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정리하기 늦었습니다. 이 손절 같은 경우도 뭐 10% 내외 정도, 아무리 크더라도 20% 안쪽에서는 손절을 감행을 해야 되는데요. 뭐 벌써 뭐 그 가격대는 그 정도보다는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으니까 손절하기는 늦으신 상태고요. 그리고 또 뭐 이 종목이 처음에 이때 7월 초네요. 그때 7만 원대부터 이렇게 단기간에 좀 많이 급락을 한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쫓아다니면서 매도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뭐 실적 부분들이 되게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감행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뭐 실적 부분들 올해가 뭐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뭐 요게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뭐 엔진 사업들 뭐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주요 고객사인 현대기아차들 이런 쪽들도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속상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자,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거, 이것도 추격 매수만큼 위험한 거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찾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좀 보유를 하시다가 나중에 한 65,000원 이상이나 그쯤까지 좀 반등이 나오면요, 그때 뭐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당시 상황을 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유인데 긍정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좀 더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예. 혁성맘님의 현대 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네.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 오늘 랭킹 주제 4위를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행보기 중 가장 큰 파괴력을 보인 것은 4위입니다. 미국의 팬맨이죠. 팬맨. 8월 9일, 바로 3일 뒤죠? 5위에서. 저게 바로 일본의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폭입니다. 와, 그 3일 전에 15킬로톤짜리 리틀보이가 터졌는데요. 네. 얘는 갑자기 확 파괴력이 높아지죠? 리틀보이가 우라늄이었다면 팬맨이 플루토늄 원폭 최초입니다. 그래서 21킬로톤 2만 1000톤의 TNT 탄과 파괴력이 동일한 수준의 파괴력을 보였다는 거죠. 미국의 팬맨이 바로 4위의 랭크가 됩니다. 와, 4위, 5위 이렇게만 봐도 정말 무시무시한 파괴력인데 도대체 이 3위 그 이상은 얼마나 끔찍한 파괴력을 갖고 있을까요? 네. 3위 한번 추측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이때 아마 이제 일본이 요 두 방에 그냥 네. 이제 미국과의 그런 묘한 기싸움에서 완전히 패배를 해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내용도 있지요. 엄청난 피해를 남겼던 두 가지 원자폭탄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나머지 30분을 꾸며주실 분 만나봅니다.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가 갈 첫 번째 종목부터 갈게요. 가고파 님께서 가고파니 그래서 진짜 저희 갑니다. 그렇죠, 갑니다. LS 또 LS 관심 뜨거운 일렉트릭인 줄 종목이죠. 알았어요, 처음에. LS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이 11만 2천 원에 딱 7%, 많이는 안 들어가셨어요. 사실 이게 LS가 좀 조용한 종목이었다가 제2의 포스코 그룹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이 그러다가 회사- 지금 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회사가 저 LNF가 지금 약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11만 2천 원대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뭐 이렇게 벌어진 상황은 아닌데 네. 추가 매수 어떨까요? 예, 앞으로를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LS 전망하고 더 사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뭐 LS가 워낙에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이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자회사들도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LS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실적이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올해에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이 실적 상승 마찬가지로 기대가 계속해서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LS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전선이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꾸준하게 이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쪽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증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LS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추가 매수를 언제 적절하게 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LS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구간이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을까에 대한 의문은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15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한 차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12만 원대에서 13만 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1차적으로 매물대가 형성이 됐고 이 구간에 1차적으로 또 매물대가 한 번 더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제 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지금 수급을 다시 한번 밀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앞선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 그때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 될 거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히 바닥을 잡아주는 그러한 수준에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앞선 매물 구간에 막힐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라고 했으면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수급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LS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실적 흐름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이기는 하나 지금은 단순히 바닥을 잡아주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는 이 확신이 드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조금 더 현재 구간에서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고개를 어느 정도 돌려주면서 앞선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 물량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LS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목표 반등가는 12만 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12만 원 구간 이상으로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이 추가적으로 물량을 다룰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고개를 틀어주면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반등이 나올 때는 물량을 한번 어느 정도 쏟아내주면서 같이 올라와 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이 물량이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물량이 안 들어온 채 그냥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이 된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때는 그냥 정리해 주시고 수급이 같이 밀어 올려주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고려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 104,000원 구간이에요. 104,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104,0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하락폭을 높여가지고 10만 원 초반대에서 9만 원 후반대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아마 이 종목은 정리보다는 추가 매수 쪽으로 조금 더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상승은 아직이랍니다. 바닥을 잡는 중이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에 나오셔야 되는데 우선 손절 가격 104,000원 잡아드렸으니까 가격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지금 1,000분 좀 넘게 함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대로 예. 쫙 유지 좀 해주시고요. WJK님, 너무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요? 아, 오늘 제가 너무 의미를 많이 담아서 네. 랭킹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아나운서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약간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예, 내일은 조금 더 가볍게 가볼게요. 그쵸. 오랜만에 경각심 한번 가져보자 하면서 너무 진지하게 갔습니다. 내일 제가 수준 이하의 랭킹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차라리 어제가 낫다 이런 식으로. 언제나 항상 실망시킵니다, 네, 제가. 네. 예. 자, 그럼 종목 진단 계속 올려주시고요. 지금 뭐 혜리님 실리콘투 이마트 이렇게 뭐 상담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종목명뿐만 아닙니다. 매수가 비중도 함께 꼭 남겨주시고요. 자,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에 갓생일지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삼익THK, 요거 로봇 관련주죠? 네. 매수 가격이 14,000원, 그리고 20%신데요. 일단 지금 손실입니다. 오늘 근데 5% 넘게 잘 가죠? 그러네요. 13,190원. 그럼 이제 슬슬 좀 탄력받고 다시 매수가 위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슬슬 드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러네요. 슬슬 올라오는데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삼익THK 슬슬 올라오는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매수가 이상, 또 목표가 좀 높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익TH 같은 경우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로봇 쪽에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이제 협업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봇주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최근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로봇주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 반도체 장비 쪽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중요한 게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에 이제 중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삼익TH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 13,200원 구간에 121선의 저항 구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앞선 구간에 매물이 들어왔었던 구간에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현재 구간을 뚫어 주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갈 확률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지금 대응 방법은 간단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로봇주들을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로봇주는 그래도 조금 더 이 대장 쪽을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익TH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장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익TH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 매수가가 높으신 이상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에는 정리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13,200원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다음 매물대 구간은 약 매수가 근처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수가 근처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바닥권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삼익 TH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시면 이 현재 구간을 뚫어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구간을 뚫어주면 매수가 근처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실 것 같아서 현재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12,0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 다시 이 주목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12,000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만 드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현재 구간을 돌파를 시도를 할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이제 이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해주려면 조금 더 로봇주들이 주도주로 움직이면서 삼익 TH도 조금 같이 끌고 가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해서 무언가 이제 이 수주권들을 따내온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해주기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 현재 구간을 만약에 뚫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정리를 고려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삼익 TH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현재 저항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시면서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익 THK 살펴드렸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뭐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네. 이 종목 갓생을 찌님의 종목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종목을 빠르게 하나 더 가볼게요. 네. 자, 악재 사서 호재 팔자. 좋은 내용입니다. 네. 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거 사실 뭐 이렇게 시도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이거 웬만한 강심장으로는 잘 안 되는 전략이죠. 그렇죠. 통상 악재 사면 왜 샀냐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 거고, 그렇죠. 호재 팔면 왜 지금 더 팔고 있냐고, 더 갖고 와야지 이러죠.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참 요즘에 언급이 많이 잘 안 됐었던 종목 아닌가요? 그러게 도대체 얼마나 내려갔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52,000원까지 내려갔네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코스타 시총의 최상위 리스트에 항상 있던 종목이잖아요. 왕년엔 그랬죠. 어느새 많이 좀 내려갔습니다. 지금 30입니다. 네. 많이도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54,570원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시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이 깔렸을 때. 역시 그러면 저가 매수. 그렇죠. 그래도 내릴 만큼 내렸다. 이런 그렇죠. 판단이신 거죠. 근데 15%고 단기 목표가 궁금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적으로 저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2분기에 실적이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광고 측면에서 조금 실적을 제대로 걷어내지를 못했는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 광고 실적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훨씬 더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안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하반기에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잡아갈 만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 이 경이로운 소문 2가 방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또 이제 인기가 나쁘지 않게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넷플릭스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방영이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 외에 이제 또 기대작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스위트홈 2라든지 뭐 이두나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이 연사적으로 이제 이 개봉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잡으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충분히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55,000원이 1차 매물대라고 이제 형성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5,000원이 이제 1차 매물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인데 살짝 이제 높은 단가에서 사셨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6만 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충분히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만약에 단기로 본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딱 매수가 근처까지 보셔야겠죠. 55,000원 근처 부분 보시면서 아마 이 시장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좋은 이슈에 주목을 해주지 않는 이상 52,000원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바로 돌파 시도를 해주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55만 5천 원 구간 이제 어느 정도 맞고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단기로 보고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 나는 그냥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6만 원 수준까지는 길게 봐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자,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스튜디오 드래곤과 관련된 가격 전략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다녀왔는데요. 이제 슬슬 또 3위 공개할 타이밍이죠. 그쵸. 다음 핵무기 중 가장 큰 파괴력을 보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네. 3위를 지금부터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는 뭘까요? 3위 공개해 주시죠. 또 미국이에요? 미국의 IB 마이크입니다. 1952년에 예. 터졌던 핵무기인데요. 네. 이게 TNT 폭탄 10메가톤입니다. 이제 킬로톤이 아니라 메가톤으로 단위가 바뀌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게 세계 최초의 수소폭탄이고요. 아까 5위, 4위, 3위 싹 다 세계 최초는 미국이 다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파괴력이냐. 이렇게 숫자 메가톤 저게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폭발 범위가 5km입니다. 터지면. 5km는 그냥 바로 증발인 겁니다. 바로 아웃. 네. 그리고 버섯 구름의 높이가 최대 17km. 아, 상상도 안 되시죠? 시야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터지는 순간 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보는 거죠. 순간 다 네. 죽는 겁니다. 보는 순간 못 정말 도망가겠네요. 끔찍한 파괴력을 가졌던 미국의 IB 마이크가 이렇게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유. 1위와 2위는 정말 더 엄청난 재앙 같은 파괴력을 가졌던 원자폭탄들인데요.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피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이것도 약간 오랜만에 보는 느낌 나네요? 현대로템입니다. 사실 뭐 방산 관련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어느 순간 잠시 좀 언급이 안 됐었죠? 그렇죠. 현대로템이 지금 매수 가격이 37,200원인데 5%입니다. 이렇다 보면 이거 그렇죠. 매수한 지 몇 달 됐다고요. 지금 현대로템의 가격이 3만 원 좀 간당간당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3만 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자, 현대로템 다시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로템인데요. 어느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좀 돌려가는 흐름인데 현대로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최근 실적이 그래도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 방산 쪽은 그야말로 이제 뭐 수출 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은 그야말로 이제 뭐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왔던 게 워낙에 이제 재무 상황이 훌륭하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이제 한 단계 상승이 됐죠. 그러면서 재무 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K2 전차가 추가적으로 이제 폴란드에 또 이제 이 수조 원 정도 규모의 이 수주권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수주권들까지도 만약에 성사를 시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미 이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대감이 많이 적용이 됐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일전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구간 자체가 폴란드로 지금 수주권들이 어마어마하다. 실적이 굉장히 훌륭하게 뛰어나게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려면 이제 그 정도 이상의 기대감이 들 만한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기아를 보게 되면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하락 구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때에도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락을 했었던 이유 자체가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좋은 모습을 더 유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퀘스천 마스크가 있었던 거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좋은 모습이고 수주권들이 꾸준하게 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 이상의 모습을 더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을 더 크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크게 보여줄 만한 무언가 이슈가 나와 주어야 수급이 한 번에 싹 밀어 올려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매물대가 31,0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2차 매물대가 32,000원, 다음에 3차 매물대가 3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 시청자님께서 빠져나오시려면 결국에는 추가 매수를 적절한 구간에 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저는 추가 매수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를 해주려고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지지는 기술적인 반등을 위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를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서 1차 목표가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32,000원, 2차를 35,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은 121선은 뚫어주면서 수급이 밀어주는 움직임이 같이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수급과 그렇게 그냥 큰 차이 없이 움직이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기술적인 반등 수준에서 앞선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그냥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겠죠. 나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까지 조금 더 이제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방송이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너무나도 움직임이 조금 뭐 느릴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기, 장기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김혁일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피방님은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김혁일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 주제 1위와 2위까지 공개하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1위와 2위 지금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미국하고 러시아 남았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짜르본바가 1위고요. 미국의 캐슬브라보가 2위입니다. 자, 일단 미국의 캐슬브라보는 54년에 터졌던 건데 네. 이게 15메가톤 TNT 폭약 기준이죠. 그 정도 파괴력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너무 크게 터졌고 그리고 날씨 예측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방사능이 이상한 데로 갔나 봐요. 주변 섬 주민들이 피폭 증세를 보여서 이거 이후로 미국이 핵폭탄을 터뜨리질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미국의 핵폭탄인 미국의 캐슬브라보가 2위였고요. 그리고 1위가 러시아죠. 야, 이 상대도 안 되네, 이거. 짜르본바인데 1961년입니다. 예. TNT 폭약 50메가톤. 엄청 차이네. 2위보다 몇 배 차이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 딱 터지면요. 서울부터 위쪽에 의정부 그리고 아래쪽에 의왕 이 정도까지는 거의 한 번에 바로 다 끝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후로 지상에서는 핵을 터뜨리지 말자는 조약까지 생겼을 정도라는 점.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제 핵실험 반대 날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핵 무기의 이 무시무시한 위력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취지에서 랭킹을 꾸려봤습니다. 1위에서 2위까지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죠. 네, 오후장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